아놀드예요. 지금 1시간 동안이나 뭘 고를지 생각 중이죠. 코코넛 워터 아니면 콜라. 정신 차리세요, 아놀드. 당신은 언제나 말썽을 피우잖아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에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빨리 일어나세요.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엄청 재밌게 놀았나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침에 IQ 60 아래인 유튜버들과 미팅이 있잖아요. 그리고 늦는다면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은 없어요. 참으세요. 보통 방광은 150에서 2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보관해요. 하지만 400에서 500ml가 된다면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어제 많이 마셨나 보네요. 사장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누구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액체는 신장으로 흡수된 다음 묘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근육으로 오줌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아놀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웃으면 안 돼요, 아놀드. 재채기도 기침도요. 그런 건 근육을 약하게 하고 결국 참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세!
휴식 시간. 이제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화장실을 가요. 이런, 운이 없네요, 아놀드. 고대에는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게 허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녀 화장실로 나뉘게 된 건 1792년 정도쯤이죠. 네, 휴식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차례예요. 오래 참을수록 방광벽이 늘어나서 오줌 누는 횟수가 더 늘어나요.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소변의 박테리아와 산이 다시 신장으로 올라와 방광염과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회사 정책에 대한 불만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놀드. 조금만 더 버텨봐요. 이제 50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될 거예요. 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아놀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걸 추천할게요. 방광이 가득 차 있다면 터질 수도 있어요. 예, 차에 도착했어요. 이제 러시아어만 잘 통과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여요. 이런, 이웃이 다가오는데요? 알죠?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꼭 안아주는 버릇이 있어요. 아놀드, 또 온라인 농장에 돈을 다 쓴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가상 음식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요. 어쨌든 빌 게이츠가 맥도날드 골드카드를 가진 걸 아나요? 평생 무료로 먹을 수 있대요. 뭐 당신이 누구보다 더 필요해 보이지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버거킹의 특별한 폭탄 버거부터 시작해봐요. 4개의 패티, 4장의 치즈, 그리고 베이컨까지. 800칼로리예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도 오네요. 19가지의 숨겨진 재료가 들어있어요. 아놀드, 먹어요. 햄버거 패티 하나에 100마리의 소로부터 온 부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대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연간 5천만 마리의 소가 도축돼요. 벌써 끝이에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식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료래요. 고맙게도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120개국에 이미 39,000개의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 감자튀김에 재활용된 기름을 트럭 연료로 쓰기도 한대요. 지난 20년간 세계의 과체중 인구는 3배가 되었어요. 멈추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이렇게 먹으면 한 달에 체중이 10%나 늘 거고, 이게 계속된다면? 아놀드, 멈춰야 해요. 제2형 당뇨병이 생겼어요. 우울해지고 당신의 혈관은 지방으로 가득 찼어요. 이러면 쉽게 심장마비가 일어난다고요.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충고하자면 빨리 집에서 조리한 건강식으로 전환하세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잘했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아놀드. 저녁에도 뭘 먹는지 확인하러 올게요. 세상에, 아놀드, 대체 뭘 만든 거예요? 구운 돼지랑 초코 캐러멜 케이크? 제가 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푸드 말고도 고칼로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너무 많고요. 어서 브리토를 먹고 차고로 가자고요, 아놀드. 제가 발명한 사람 축소 기계를 보여줄게요. 브리토를 떨어뜨렸군요. 아놀드, 그거 정말 먹을 거예요? 오케이, 5초의 법칙은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도 5초 이내에 집어먹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걸요. 아놀드, 왜 그러죠? 배가 아픈가요? 이참에 제 양자 축소기를 실험도 해보고 아놀드의 몸속에 직접 들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죠. 이 헬멧을 쓰면 아놀드의 의식을 작은 아놀드 복제판으로 연결할 수 있답니다. 먼저 속옷부터 벗어요. 그래야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출발!
아주 영리한 촌충의 알이 들어있는 브리토를 먹었었군요. 아놀드, 이것 좀 봐요. 아놀드 몸속에 대도시를 만들어냈네요. 동물원까지 있어요. 동물원에 가볼까요? 마침 월요일이라 50% 할인해준답니다. 대박 사건! 여긴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물원이에요. 정말 대단한 침입자들이군요. 스페인 독감, 전염병, 에볼라, 결핵, 돼지 및 조류 독감, 장티푸스, 천연두에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원균이 모두 여기 있네요. 이거 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놈인 뾰족뾰족 보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슬픈 말의 병이라고 부른다죠. 말, 양, 소, 토끼 등 기타 동물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놀드, 나라면 철장에 손을 갖다 대지 않을 거예요. 감염이 조현병을 유발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놀드, 기생충 때문에 배가 아픈 게 분명해요. 이거 봐요. 장속에는 고속도로를, 방광에는 워터파크를 짓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머릿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라도 하면 당장 골로 갈 거예요. 머리가 엄청 작으니까요, 아놀드. 몸에서 이놈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빠를수록 더 좋고요.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 동물원의 모든 철장을 열면 이 촌충들을 추방시킬 수 있겠죠? 서둘러요, 아놀드. 이 촌충들이 뱃속에 사는 것보다는 에볼라로 며칠 고생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기생충의 영웅적인 추방을 축하해요, 아놀드. 아놀드의 면역 체계가 이렇게 많은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좋은 레슨입니다. 그리고 5초 법칙 같은 건 헛소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장난이죠. 아놀드,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라고요. 짐은 다 싸뒀어요. 자, 비행기 티켓 받고 어서 가자고요. 스파에서 멋진 주말을 보내게 될 거예요. 코카콜라로 가득 채운 욕조에서 목욕을 할 거예요. 존 펜버턴이 1886년에 처음으로 발명한 레시피죠. 코카나무 추물줄로 만들어진 이 약재 혼합물은 피의 흡수가 꽤 잘 돼요. 일정량을 흡수하면 희멸감을 느끼게 돼요. 과다 흡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음료수로 목욕을 하면 다량의 벤조일 메틸 에코넨이 피부에 흡수돼요. 아놀드 행복해 보이네요. 현재 혈중 이 재료의 농도는 50mg을 넘지 않아요. 500mg이 되면 독성이 생기고 1.2g이 되면 치명적일 거예요. 이런 유포리아는 30분도 가지 못하지만 아놀드는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 그만해요, 아놀드. 안 돼요. 이 목욕 치료법을 다시 받지 못하면 아놀드는 공격적이고 화가 난 사람으로 변하죠. 이 물질은 뇌에 있는 도파민을 감소시켜 이게 없으면 아놀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아놀드는 모든 힘을 코카콜라를 찾는 데 쏟아붓죠. 아놀드의 예전 모습을 보고 싶어요. 혈중 코카나무 추물줄에 의해 체온이 올라가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질 겁니다. 6개월 동안 맨날 코카 목욕을 하면 몸속부터 타버릴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의 음식을 맛본 아놀드는 고국에서 더 외국적인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어서 앉아서 뭘 먼저 먹을 건지 골라봐요. 자, 어서요, 아놀드. 코카콜라 맛있다. 3톤짜리 코끼리도 베이비 코브라의 공격 한 번에 즉사합니다. 뱀의 위장에는 공기가 거의 없지만 물에 들어가면 최대 10시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죠. 위액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뱀을 소화합니다. 닭고기처럼요. 소화되지 못한 건 항문을 통해 지나가죠. 오, 봐요. 독이에요. 피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뭐 별일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요. 하지만 궤양이나 상처에 독이 닿는 순간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마비와 경련 후 15분 뒤면 죽는 거예요.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개구리 들여준 사람 누구죠? 필로바테스 테리빌리스의 독 1g은 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개구리가 있던 자리에 작은 생물이 지나가기만 해도 즉사할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에도 독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죽게 되는 거죠. 개구리는 뱃속에 들어가 30초 이내에 정신을 잃고 아놀드는 10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으니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 전갈의 독이 필로바테스의 독에 더해진다면 독성이 1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소원은 시청자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군요. 아놀드, 언제까지 잘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해요. 잠을 자면서 몸은 회복을 하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10일 동안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의 반쪽이 자는 동안 다른 쪽이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스트리머 아시안 앤디는 자면서 방송을 하고 도네이션으로 16,000불을 벌기도 했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놀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축하해요. 또다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요. 또요. 이 이상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학교 기숙사 같네요. 좋은 학교 말고요. 우와, 아놀드, 새 리얼리티 쇼의 슈퍼스타라도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파일이 보이네요. 이런 세상에,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봐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저런, 좋지 않아요. 아놀드, 잠을 안 잔 거예요? 하루만 자지 않아도 두통이 오고 청력이 시끄럽고 어려워지며 기억력이 손상돼요. 최대한 빨리 자야 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5일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각적과 청각적 환각이 나타날 거예요. 잠 못 자는 세계 기록을 최초로 세운 17살 랜디 가드너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19일을 버틴 로버트 맥도날드에게 깨지고 말았죠. 기네스북 관계자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건 건강에 매우 위험해요. 이제 당신뿐이에요, 우리 친구. 소련 과학자들에 관한 전설이 기억나네요. 15일 동안 5명을 모두 깨어있게 하는 가스와 함께 방에 넣었다고 하던데. 아놀드, 이제 자유해요. 빨리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겠지만 무슨 일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잘렸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에게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57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기네스북에 기재된 중국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로 간 거죠? 아놀드! 에? 기록을 깼다고요? 어떡해요? 눈꺼풀에 접착제를 묻혔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눈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눈물샘에는 항체, 리조자임, 그리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놀드의 능력을 칭찬할 수 없어요.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가 눈 속에 들어가 표면에 상처를 낼 거예요. 게다가 눈을 깜빡이지 않을수록 더 깜빡이고 싶어질 거예요. 아놀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눈을 깜빡이는 데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요. 눈으로 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집중력을 재설정시키죠. 그 말은 더 재미있는 걸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는 거예요. 차분한 느낌의 무엇인가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네, 그렇죠. 흑백 영화면 완벽하겠어요. 눈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사, 감정, 그리고 기본 눈물이죠. 눈이 건조해지면 눈물샘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 참 괜찮네요. 오우, 저런. 영화에 핵폭발 장면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 기분이 어때요? 밝은 빛은 눈에 해롭게 작용해요. 결막염의 징후이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약 설명서를 읽을 때 조심해요, 아놀드. O+의 시력으로는 가까이 있는 걸 읽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하지만 O-의 근시라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숙녀분들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아놀드, 일어나요. 약국 경비원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소지품을 분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망막이 찢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발생하는 결막염이에요. 아놀드, 일어나요. 눈에 종기와 망막박리가 생기면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후광이 보이나요? 다행이에요.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나 봐요. 왜 그래요, 아놀드? 아놀드, 귀신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옥수수 밭에 숨지 못해요. 그림이니까. 저런. 경험 많은 우주 비행사였던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신선한 음식과 의복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어요. 아놀드, 크루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설마 직접 만든 브리또인가요? 우주 비행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로켓이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네요. 준비해요. 문을 열려면 초록 버튼을 눌러야 해요. 셋, 둘, 하나. 초록 버튼이요, 아놀드. 초록색. 음식을 전부 버렸으니 우주 비행사들도 도우러 오지 않을 거예요. 8시간을 버틸 공기만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직접 ISS로 가야 해요. 몸을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소닉처럼 달려도 몸은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움직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산소 탱크에 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는 튜브를 통해 초당 5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방법으로 단 60초 만에 최대 3km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공기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브리또, 호일에 싼 걸 기억하나요? 호일이 우수한 반사판이죠. 호일로 돛을 만들면 반사되는 빛의 입자가 움직임을 호일에 전달해서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있긴 한 거예요? 놓으면 어떡해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가스는 초당 3m의 속도로 나와요. 하루에 풍선 하나를 채울 양이죠. 잘 내보낼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놀드, 뭐 하는 거예요? 브리또를 몇 개나 먹은 거죠? 조금 남았어요. 힘내요. 좋아요.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쇼를 기억하나요? 손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손가락만요. 이제 3m만 남았어요. 우주복의 조금을 분리하고 반대쪽으로 던지세요.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줄 거예요. 저런. 빨리 소원을 빌어. 아놀드는 새로운 수백만 달러의 고강도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아, 진짜 속옷은 입어야죠. 오늘은 태양계의 가장 작은 행성과 가장 큰 행성에 가볼 거예요. 자, 들었죠? 1분 이내에 출발이에요. 더 세게 당겨요. 준비됐죠? 출발! 너무 멀리 날아왔어요. 아니, 태양이 우리를 끌어당긴 거죠. 자, 중력의 힘을 극복하고 수성에 가기 위해서는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연료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성공했네요. 왼쪽은 정말 뜨겁고 오른쪽은 얼음처럼 차가워요. 교차점에 내려줄게요. 그쪽은 온도가 영하 100도쯤 돼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지구였다면 좋은 생각이었죠. 여기서는 낙하산이 소용없어요. 수성에는 자기장과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성에 있는 거의 모든 기체가 우주로 흩어집니다. 정말 아름답죠? 수성은 태양에 3배 더 가깝기 때문에 태양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수성도 자전하지만 여기에 하루는 지구의 88일과 같아요. 어서 도망가요.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62% 약해서 40kg이었던 몸이 여기선 15kg밖에 나가지 않죠. 제 고양이와 같은 무게네요. 움직이지 말아요. 네,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요. 배 속에 가스도 밀려나오죠. 출발하기 전에 콜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직액이 가스로 변해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자, 잠깐 10초. 좋아요.
뇌와 심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지만 80초 이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음 목적지는 목성이죠. 자, 진정해요. 심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참고 다이빙!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2.5배 더 강력해요. 부가티 스포츠카의 속도와 맞죠? 430km예요. 자, 어서 여기서 도망가요. 이게 뭔지는 상상도 못하겠죠? 세 글자, 대적점.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에요. 바람의 속도가 시속 600km에 달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지구도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눈 깜짝할 새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56km까지 내려왔네요. 이 지점이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예요. 대기의 밀도가 높아 전파 혹은 빛조차도 통과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전기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1000km에 달하는 번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대기 상부층의 중압으로 인해 2만 킬로미터의 깊이에서의 압력은 지구상 압력의 300만 배가 넘고 온도는 섭씨 10,000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아놀드 정말 좋은 우주복이에요. 그런데 차는 어디서 났죠? 아놀드, 새를 칠 뻔했어요. 이제 이 손님을 위해 택시를 불러야 할 거예요. 다행히도 독수리가 아닌 참새였네요. 그런데 방금 미국의 모든 택시를 이곳으로 부른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약 23만 명이 택시 기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버 운전사래요. 이 모든 차량이 일렬로 늘어선다면 800km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거예요. 뉴욕의 3분의 1이 마비되는 거죠. 평소에 2배로 증가하는 배기가스 때문에 거리에서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기침을 시작하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심지어 뇌졸중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앰뷸런스를 부르자고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매일 구급차를 부르는 환자의 수는 3,000명이나 된다고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볼 수는 있지만 차를 운전하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지하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약 1,100만 명의 사악하고 짜증내는 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당신이 바로 모든 교통체증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경찰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미 도시의 상점 절반을 강탈했네요. 빨리 그 나라에서 완전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욕을 떠나는 거의 모든 비행기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공항에 갈 수 없고 비행기는 반쯤 비어있으며 이 회사는 항공편당 10,000불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대요. 아놀드가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겠죠? 모든 택시기사들이 당신을 데리러 오기 위해 약 1,500만 달러의 주유비를 썼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불할 건가요? 아놀드, 그만큼의 돈은 있는 거죠? 비행기에 혼자 타 있어서 놀랐나요? 이 보잉 767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에 속해요. 2003년 회사 설립 직후 항공기 한 대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했어요. 승객들은 많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모두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마 후 비행기 중 하나가 착륙 30분 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탐색한 지 이틀 만에 찾았었죠. 산에 추락한 상태로 탑승자 104명 중 살아남은 건 미생물 뿐이었어요. 비행의 첫 번째 규칙, 벨트를 매주세요. 공기 밀도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상상해볼까요? 여름에 비행기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판 위를 날고 있어요. 갑자기 필드가 끝나고 차가운 호수 위를 날기 시작하죠. 따뜻한 바람이 사라지자마자 비행기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난기류가 비행기를 흔들고 3m나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게 시속 800km의 속도로 일어날 거고요. 2g의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끝이에요. 좌석이나 비행기와 충돌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뒤틀리고 두개골이 부러지고 엔진에서 날아가는 희석가스는 육지의 어떤 것보다 번개를 강하게 끌어당겨요. 가장 흥미로운 건 대형 비행기가 종종 스스로 번개를 만든다는 거죠. 꼬리에서 수십만 암페어의 전기 방전이 구름으로
코에서 땅으로 확장됩니다. 번개는 앞유리를 깨트리고 모든 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거예요. 버텨요, 아놀드. 이 착륙은 이모의 엉덩이에 깔리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을 거예요. 이럴 수가. 결국 이모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안타까워요.